통합사회를 공부하는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영역인 사회 변화와 공존 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7단원 문화와 다양성 단원을 펼쳐놓고 우리 함께 새로운 단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동영상 짧은 거 2가지 같이 보고 교과서 함께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눈을 크게 뜨세요. 무엇을 보셨나요? 이제는 배경에 집중해 보세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이는 그림들. 문화도 그렇습니다. (2019년) 뉴질랜드에서 나온 한 패스트푸드 업체의 광고입니다. 힘겹게 젓가락으로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묘사되어 있어서 큰 비난을 불러왔는데요. 이는 다른 문화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를 보여줍니다.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견해, 즉 문화 상대주의가 부족했던 것이죠. 문화 상대주의는 다른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문화 간의 우열이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사회의 고유한 역사, 자연환경, 인문 환경 등을 살펴봐야 특정 문화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 상대주의는 서로 다른 사회 간의 갈등을 방지하고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기여하죠. 앞서 햄버거 광고를 다시 볼까요? 만약 젓가락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었다면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권에 대한 사회적 배경 등을 먼저 익히고 이를 존중하는 태도로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콜럼버스가 발견한 것은 정말 신대륙일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신대륙 발견이라는 용어는 유럽인들의 자문화 중심주의를 그대로 반영한 표현이죠. 자문화 중심주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기 사회의 문화는 우월하고 다른 사회의 문화는 열등하다고 여기는 태도인데요. 문화가 갖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회의 문화를 배척하는 태도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그 결과 중국인의 중화사상처럼 국수주의로 이어져 자기 문화의 발전을 막기도 하고 나치의 유대인 학살, 일본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처럼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이나 제국주의 침략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문화 상대주의를 부정하고 문화의 우열을 가리려는 대표적인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외에도 문화 사대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최만리를 비롯한 조선 사대부들의 반대가 심했는데요. 그들은 왜 훈민정음 창제와 반포를 반대했을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중국의 문화가 우리보다 우수하다는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문화 사대주의는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른 사회의 문화가 우월하다고 믿고 자기 사회의 문화를 평가절하하는 태도입니다. 강대국이나 선진국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경우에 흔히 볼 수 있죠. 이처럼 세계 문화의 교류가 활발한 현대에는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 사대주의가 아닌 문화 상대주의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문화를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무조건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만이 올바른 태도일까요? 명예의 살인을 아시나요?
지난해 파키스탄에서 가족이나 집안의 명예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자행된 명예살인의 피해 여성 수가 1,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여성 가운데 595명은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219명은 허락 없이 결혼했다는 이유로 희생됐습니다. 여성 대부분은 자신의 형제나 남편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문화도 문화 상대주의로 이해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걸까요? 명예살인처럼 인간의 존엄이나 생명을 파괴하는 문화는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편윤리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다. 무고한 사람을 살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윤리적 가치가 그것이죠. 따라서 고유한 문화라고 해도 보편윤리를 훼손할 경우는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는 환경에 따라 지역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인간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가치의 방향성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가 아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문화를 그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각자의 고유한 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문화를 함께 이룩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과서 224페이지를 펼치면 문화 상대주의와 그리고 보편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단원과 2단원도 학습 내용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3단원은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좀 관련이 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3단원을 먼저 나가려고 해요. 자, 교과서 첫 번째 줄부터 밑줄 그면서 같이 한번 나가볼게요. 먼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인간은 이렇게 첫 번째 줄부터 서로 다른 환경, 그리고 상황에 적응하면서 각각의 독특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회나 시대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시간과 공간 두고 문화는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필기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다양한 문화를 어떠한 기준이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각각의 문화가 가진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문화 절대주의부터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좀 키워서. 네. 먼저 어떤 문화를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기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관점이 있어요.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 그것을 평가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에 맞춰서 문화의 선악이나 우열을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태도를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릅니다. 자, 옆에다가 필기해 보겠습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건요, 아까 문화는 이제 인간들이 살아온 어떤 모습, 가치관 이런 것들을 말했는데, 선악은 옳다, 그르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아니면 착하다, 나쁘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악하다. 그리고 우열은 우리 문화는 우월해, 너희들 문화는 열등해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바라보는 태도를 문화 절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문화 절대주의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신의 문화만이 우수하다고 여겨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우열을 가리는 태도를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타 문화를 맹목적으로 동경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이번에는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태도인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2라고 표시해 볼게요.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는요, 키워드가 여기 자에 있겠죠. 다른 민족이나 인종, 문화에 대한 차별을 불러올 수 있고요. 다른 문화랑 갈등을 빚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기준이 우리 문화, 자문화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문화 사대주의는요, 자기 문화의 존속이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주체적인 문화 형성을 저해하면서 다른 문화를 우월하게, 사대주의니까 그 문화를 우월하다고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해서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절대적인 기준이나 특정한 가치를 내세우는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교과서에 잘 나와 있네요. 네, 천화도의 그림이 이제 옆에 나와 있는데 조선 중기 이후에 제작된 상상의 세계 지도인데 세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죠? 지도의 중심에 바로 중국이 있다고 배치해서 중화사상을 반영해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지도 모습이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문화 절대주의의 문제점. 선생님이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사례 탐구하기와 같은 내용은 왼쪽에 나와 있는 개념과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탐구를 잘하는 방법은요.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 내가 배웠던 아까의 어떤 개념과 관련이 되는지를 직접 머릿속에서 생각해 보는 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난로 논쟁으로 본 자문화 중심주의. 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난로를 가지고 자신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고 이야기한 내용 같아요. 자, 1500년대네요. 아주 옛날이죠. 몽테뉴가 유럽 여행을 하던 중에 겪은 일입니다. 기존의 개방형 벽난로에 익숙하던 프랑스와 달리 독일에서는 폐쇄형 철제 난로가 새롭게 개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랑스는 개방형, 그리고 선생님이 터치를 잘못 눌러서 화면이 이를 본 프랑스 사람들은요. 사람 하나 그려볼게요. 네. 아니 프랑스의 개방형 이 벽난로가 설치비가 덜 들고 너무 정말 우리 건 좋은 것 같아요. 독일의 난로는 방안을 밝히는 역할을 잘 못하는 데다가 공기를 너무 건조하게 만들어서 답답하게 한대요 라고 이제 비난을 한 것이겠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입장에서 한편 이제 몽테뉴가 만난 독일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폐쇄형 난로가 이 개방형 난로에 비해서 4배나 많은 열을 발산하면서도 연료는 덜 들고 굴뚝 청소를 할 필요도 없다는 등의 장점을 내놓으면서 프랑스 사람들의 그 난방법을 비난한 것이죠. 몽테뉴는 자신들의 난방 장치가 상대의 난방 장치보다 더 우월하다고 이 난방을 가지고요. 생각한 이제 이 두 명의 태도를 모두 비판하였다. 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문화 중심주의의 내용을 담은 내용이 바로 자료 1번이었습니다. 비판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거 써보면은 이제 재미있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자료 2번 문화 사대주의가 영어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게 사대주의의 내용일까?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건 좀 어렵기도 한데요. 또 어떤 애매한 또 모호한 어떤 경계가 있기도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어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과연 사대주의일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의 영어 문화를 우월하다고 생각해서 사대하는 것일까요? 라는 것인데 좀 어렵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진행자인 앵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뜻 모를 영어가 남발하는 만화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은 영어는 멋지다. 그리고 한국어는 촌스럽다고 느끼고 있답니다. 다르게 색칠할게요, 선생님이. 한국어는 촌스럽다. 지워서, 한국어는 촌스럽다. 아니, 한국어가 촌스럽다. 됐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컷.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만화는 캐릭터들이 합체하자라고 말할 때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이제 영어를 쓰고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와 멋있나봐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 어릴수록 볼까요? 읽기 유치원 교사의 이제 의견인데요. 읽기, 듣기, 말하기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만화를 봤을 때 만화로 멋있으면 아이들도 멋있게 쉽게 받아들인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하죠. 합체라고 하면 폼이 안 나니까 인티그레이션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폼이 안 난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인티그레이션은 한국어가 아닌가요? 지금 경계가 모호한 거죠. 한국어인지 미국 언어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전혀 경계가 없는 아이의 의견. 옆에는요. 대학 교수의 의견인데 얼마든지 한국어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외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외국어 사대주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학교 교수님이니까 좀 더 전문적인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단순한 현상 가지고도 문제라고 이제 진단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사용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일도 문제겠지만 우리나라 언어만 쓸 거야 라고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언어 습관이 형성되는 이제 어린 시기에 영어 등의 외국어가 더 멋있다고 자리 잡는 인식, 이거는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SBS 뉴스가 이제 2013년에 나왔었네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문화 사대주의의 내용인가 라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오면 문화 상대주의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방금 전에 문화 절대주의 어떤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 문화 상대주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다른 색으로 한번 선생님 해볼게요. 자, 서로 다른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특정한 문화를 기준으로 삼아 다른 문화를 평가하려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번에는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걸 바로 문화 상대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각각의 문화가 고유성과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어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 문화를 A, B, C, D가 있다면 옳고 그름의 잣대나 선악의 잣대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그 안에 그 잣대를 두고 직접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줄 한번 가볼게요. 문화 간의 선악이나 우열에 대한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릴 수 없다고 보는 태도에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으니까요. 이는 문화가 인간이 각기 다른 자연환경과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문화를 판단할 수 없고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곳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의 생활 양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따라서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사회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를 그것이 형성된 상황이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고 각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래 입줄 한번 가볼게요. 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문화 상대주의는요, 다른 문화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관점이고요. 문화 간의 우열에 대한 인식을 버립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각에서 문화를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문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자신의 문화 역시 더 깊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왜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나의 상황, 나의 자연환경,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옆에 문화 상대주의는 다양한 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데 필요하고요. 다양한 문화가 교류하는 현대사회에서 요즘같이 다양하고 교류도 많이 하는 현대사회에서는요. 문화적 차이에 따른 오해 그리고 편견,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때 문화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통해서 이해하고 소통을 확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요. 인사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인사법에도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가 숨겨져 있다. 네, 같이 볼게요. 네, 이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우리 같이 공부해야 되겠죠? 사회탐구니까 옆에다 밑줄. 사회탐구에서는 문화 상대주의의 중요성.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이제 다르다는 것을 그 사회의 맥락과 자연환경 속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먼저 인사를 하는데 우리처럼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 동아프리카의 키쿠유족이라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이름도 생소합니다. 네, 상대방의 손바닥에 침을 뱉어서 반가움을 표현한대요. 물이 귀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수분을 함께 나눈다는 것으로 행운을 기원한다는 의미가 이제 담겨있는 인사법. 티베트의 전통적 티벳 인사법은요, 모자를 벗고 혀를 내미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혀를 내민다고 생각해보면 안녕하세요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겠죠. 랑마르다 왕은 불교를 극심히 탄압하는 사람이었대요. 9세기에 아주 옛날이네요.
그 사람들은 그가 뿔이 달리고 혀가 없는 도깨비라고 생각하면서 원망을 했는데 티베트 인사에는 이 왕처럼 도깨비가 아니라는 의미,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혀를 보여줬다는 인사법. 미국은요 이제 악수를 합니다. 유래는 다음과 같대요. 옛날에는요, 또 옛날 이야기, 낯선 사람을 미국에서 만나면 상대를 의심해서 무기에 손을 대고 경계함을 살피다가 서로 싸울 듯이 없다, 서로 안 싸울 것이다, 우리는 같은 친구입니다 라고 이것이 확인되면 무기를 쓰는 오른손을 들어서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총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죠.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총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러한 인사법이 발달을 한 것이고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은 이마와 코를 맞대고 같이 숨을 쉽니다. 독특한 인사법 홍이라는 것이 있다는데요. 같이 숨결을 나눔으로써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우리도 한국에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겠죠. 하지만 문화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자연환경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통해서 그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방금 배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27페이지로 넘겨보시면요. 문화 상대주의와 관련된 역할극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번에 해당되는 장면 1, 2, 3.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읽고 여러분 밑에 나와 있는 평가, 조사, 종합 이 부분을 오늘 이제 나머지 시간에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여기 내용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그리고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